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시티가 토트넘 원정에서 토트넘을 1대0으로 잡으면서 다시 한번 4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토트넘은 어떤 것들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클루셉스키, 스펜스에게 휴식을 주고 공격 라인을 오도베르, 텔, 존슨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유로파 경기를 대비해서인지는 몰라도 평소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전방 라인업이었죠. 그리고 원정팀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맨시티는 홀란드가 복귀하면서 홀란드 마르무시 조합이 다시 완성이 되었고요. 오른쪽 풀백 자리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출전했습니다. 오늘의 경기 포인트 첫 번째, 맨시티의 약점 공략입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는 항상 반복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죠. 위쪽에서 지공하다가 뺏겼을 때 수비 복귀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고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역습에서 실점하는 상황들이 많죠. 쉽게 말하면 토트넘은 그림과 같은 상황처럼 맨시티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이런 식으로 수비 복귀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맨시티 선수들의 체력이 빠지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죠. 왜냐면 맨시티는 이런 상황에서 체력이 소모되는 속도가 다른 팀에 비해 빠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오도베르, 텔, 존슨의 조합이 역습을 많이 나가야 하고 역습을 많이 성공시켜야 맨시티의 체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타이밍까지 맨시티를 지치게 만들어야 했죠. 그런데 오늘 토트넘 전방 쪽 공격진의 퀄리티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톱으로 나온 텔부터 얘기해보자면 텔에 버텨주는 플레이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후방부터 빌드업을 해서 나오든 공격진이 텔 쪽으로 패스를 하든 이런 패스들은 항상 예쁘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럼 좀 거친 볼이라도 텔이 지켜줘야 했는데 완전히 발밑에 예쁘게 깔아주는 볼이 아니면 텔은 이런 공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에 그레이가 킥감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뒷공간이 많이 났을 때는 텔이 라인을 잘 깨주면서 뒷공간 침투를 잘해줬을 때 그레이의 킥을 기대해볼 수도 있는데 텔의 뒷공간 침투도 별로 날카롭지 않았고요. 텔이 박스 앞에서 혹은 안에서 공을 잡았을 때 힘이 좋냐? 슈팅이 좋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쪽에서 무언가 만들어낼 힘이 부족했던 토트넘입니다. 또 좌측에서 손흥민 대신 나온 오도베르는 이렇다 할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선발 라인업에서 그나마 수비력이 약한 자원이 오른쪽 풀백인 마테우스 누네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도베르는 마테우스 누네스와의 1대1을 별로 하지 않았고요. 또 좌측 풀백 우도기가 주변으로 돌아 뛰어주는데도 우도기를 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경기 장면인데요. 이때도 바르콜라에게 발을 뻗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발을 뻗으면서 한 번의 찬스를 허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테우스가 원래 풀백이 아니라 미드필더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략했어야 했는데 오도베르는 돌파가 아니라 지키는 드리블을 주로 선택했죠. 이런 식으로 토트넘은 역습을 많이 시도하지도 못했고요. 역습까지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맨시티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 윙어들은 토트넘 풀백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티의 왼쪽 윙어 도쿠부터 보시면 굴절이 있긴 했지만 홀란드의 골을 확실하게 도왔던 패스가 있고요. 사비뉴한테 완전한 1대1을 만들어주는 왼발 낮은 크로스, 비카리오의 슈퍼 세이브가 아니었다면 거의 들어갈 수 있는 홀란드의 미친 빅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쿠가 왼쪽에서 흔들어준 탓에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 포로는 계속해서 수비에 집중해야 했고요. 포스테코글루가 좋아하는 풀백을 올려 쓰는 플레이는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시티의 오른쪽 라인입니다. 사비뉴는 마테우스 누네스와 함께 토트넘의 왼쪽을 공략했고요. 우도기, 오도베르데, 사비뉴, 마테우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2대2 싸움에서 시티가 지속적으로 승리합니다. 아무래도 오도베르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기도 했고요. 둘이 수비 호흡을 많이 맞춰본 적이 없다 보니까 누가 누굴 잡아야 할지 헷갈려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사비뉴가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도베르와 우도기 두 명이 사비뉴에게 몰리고요. 사비뉴는 여기서 마테우스에게 일단은 공을 빼줍니다. 이 순간에 오도베르는 마테우스를 따라가게 되고요. 우도기 역시 수비 라인을 좁히기 위해서 안쪽으로 좁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비뉴는 혼자 프리한 상황을 맞게 되죠. 이때 오도베르가 마테우스에게 접근할 때 사비뉴 쪽 패스 루트를
잘라 먹으면서 마테우스에게 접근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그냥 직선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테우스가 쉽게 사비뉴에게 다시 공을 내줄 수 있는 각이 생기고요. 여기서 사비뉴에게 공이 간 순간 우도기는 일단 사비뉴를 잡으러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토트넘 센터백과 우도기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집니다. 오도베르는 아까 마테우스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꿔줄 수 없었고 마테우스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사비뉴가 거기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선 도쿠가, 오른쪽에서는 사비뉴와 마테우스의 조합이 토트넘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1대 0으로 종료되게 되었고요. 만약에 맨시티 공격진들의 골 결정력이 더 좋았다면 충분히 점수차는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전반전에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을 몸을 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맨시티가 체력이 빠질 때쯤 손흥민과 쿨루셉스키를 투입하는 게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나갔던 텔, 오도베르, 존슨 공격 조합이 맨시티 선수들의 체력을 소모시키지 못했고요. 계획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은 공격진의 존슨만 유지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베르너, 손흥민, 사르, 쿨루셉스키 그리고 왼쪽 풀백엔 스펜스를 투입하면서 맨시티를 공략해 보려고 했죠. 확실히 에너지 레벨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존슨과 손흥민이 좋은 장면을 만들었고요. 결정적인 슈팅을 했지만 맨시티에는 에데르송이라는 수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데르송이 토트넘이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할 때 나가서 처리도 잘해줬고요. 슈팅이 왔을 때의 반응 속도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교체 전술은 통하지 않았고 경기는 결국 1대 0으로 맨시티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에 있는 유로파리그 경기를 위해서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스펜스를 일단 아꼈다. 두 번째, 맨시티의 힘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그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공략을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선발대로 나갔던 존슨, 텔,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토트넘의 계획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았고요. 결국 미지근한 경기력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맨체스터 시티는 이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토트넘은 끊긴 연승을 다음 일정에서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